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네, 저는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댓글부터 좀 읽어볼게요. 댓글로도 항상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저희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호러 특집을 했었는데, 네, 되게 댓글들이 재밌어요. 저희가 추천한 것들을 봐야겠다라는 댓글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추천을 더 많이 하고 가셨답니다. 아마도 저희의 추천작이 조금 쫄보들의 것들이라서 아쉬움이 있진 않으셨는지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뭐, 저희 같은 쫄보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 믿으면서, 낙지버거님이 제인도 진짜 재미있게 보셨다고. 가족들이 아무도 무서운 걸 못 봐서 집에 혼자 있을 때 빵빵하게 틀어놓고 보셨었대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살인소설도 보고 싶은데 왓챠를 가입해야겠다고 하십니다. 창마의 추천에 아주 마음을 뺏기셨나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최애는 엑소시스트랑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클래식. 약지버거님도 굉장히 호러를 좋아하시는구나. 텍사스는 요번에 리메이크 돼서 넷플에 나왔대요. 70년대 작품만큼 재미있지는 않다고. 그리고 언플러그드 보이 봤는데 너무 재밌다고. 네. 근데 알고 보니 저보다 오래된 만화라면서. 네. 그때 동갑이라고 하셨었잖아요. 태어났을 때 나온 작품이라고. 언플러그드랑.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티이라는 분이 이번 에피소드도 잘 들었다 하시면서 팔로우는 공포영화 팬에게 필수 교양 같은 작품이라고 하시네요. 제 호러 필름 추천작은 여러분의 악몽을 책임질 작품. 그러니까 부제를 달아주셨어. 여러분의 악몽을 책임질 작품으로는 엑소시스트와 괴물, 그리고 이 작품들에 비하면 유저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지? 뭐 하는 그 댓글 보고 괴물 보고 싶어요 해놨어요. 무섭다. 그리고 보고 나서 쎄한 기분의 끝판왕, 큐어. 그리고 다소 징그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신박한 공포 영화를 보고 싶다면 로우와 티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제를 다 달아가지고 되게 많이 추천해주고 가셨거든요. 티이님 호러적인가 보다. 완전 호러 매니아신가 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보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저희의 추천보다 댓글에 달아주신 추천자들이 훨씬 기대되는 그런 느낌.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일부러 약간 별로인 것처럼 드러내면 이게 전문가들이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제 일부러 틀린 뭔가 안 좋은 걸 말하면은 그럼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런 걸 한 게 계획하셨던 아닌지. 거예요? 약간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 그래. 약간 제 5의 멤버분들과 함께한 그런 느낌. 네.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말고도 뭐 글렌장님도 그렇고 또 써니34님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공포 영화들을 정말 많이 추천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가 추천한 것들보다 더 무섭고 더 약간 긴장감 있는 공포물을 원하신다면 댓글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문생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저의 요즘 문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하려고 합니다. 또 되게 제가 재밌게 뭔가를 또 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근데 우리가 이 드라마를 결국 영업도 못하고 소개도 못했어가지고 제가 그냥 합니다. 제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4를 정주행을 했답니다. 이게 9편짜리 에피소드로 지금 파트 1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거의 약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오는 걸 한참 기다리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늦게 올라왔지만 너무 즐겁게 봤고, 최근에 이제 다 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포를 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묘한 이야기의 이 끝이 어떻게 가려고 하나, 그런 게 매우 궁금해지는 시즌 4였고, 약간 이때까지 시즌 1, 2, 3에서 펼쳐놨던 거를 싹 다 모으려는 그런 어떤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역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맞아.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걸 다 본 다음에 약간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간만에 시즌 1을 틀어봤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들의 이 성장을 함께한 그런 뿌듯함까지 함께 있었답니다. 그 기묘한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창마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다 봤어요, 전. 깔깔. 다 보셨죠? 혹시 뭐 네. 세우나 조조는 안 보시나요? 이거? 저는 3까지 봤어요. 시즌 1 3화에서 멈춰 있거든요. 아, 진짜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긴 해. 응. 조금 무섭죠. 근데 이번에 시즌 4가 특히 아까 저는 호러 장르 같다고 생각을 많이 맞아, 맞아, 했었거든요. 맞아. 약간 장르가 좀 바뀐 느낌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좀 더 뭔가 판타지 플러스 뭔가 그런 SF물 이런 느낌이 더 강했다면 이번 시즌은 되게 호러 같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르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원래 나왔던 그 뒤집힌 세계의 그 괴물들이 사실은 끝판왕이 누구였는지가 이번 시즌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9번째 경우에는 2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으로, 네, 길다. 가장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즌 4의 파트 2를 매우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영화는 헌트예요. 지금 헌트가 벌써 200만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최근에 신작들을 열심히 따라서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느낌인데 이번에 헌트로 완전 그냥 좀 쫙 이렇게 재편되는 그런 느낌이고 특히 지금 이 영화가 이정재 배우의 첫 연출작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 궁금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 영화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일단 드리면 1980년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스파이 액션물이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되게 각본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고 두 명의 그 스파이가 맞붙는 액션입니다. 재생찜 나가기를 좀 해볼게요. 왠지 새우는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요. 왜요? 음, 왜지? 뭔가 궁금해요, 그냥. 그래요? 왠지 새우는, 어땠을까? 왠지 새우는 어땠을 것 같은데요? 뭔가 생각하시는 말해봐요, 게 일단.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해보세요. 꽁치의 생각이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재생이에요. 오? 거봐. 지금 다 나랑 비슷한 어떤 느낌이지? 왜? 왜지? 뭔데? 뭔데? 아니, 왠지 새우는 재생일까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닐 거라고 아, 생각했던 거죠? 네네네. 어. 왠지 새우는 재생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었고. 그랬구나. 근데 그렇군요. 재생이라고 해서 100% 만족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하고 있는 분의 감독 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떼고 봐도 재밌었고, 잘 만들었던데? 딱 그 이정재, 정우성 배우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아저씨인데 약간 세련된 아저씨들. 근데 세련된 영화도 아저씨들. 영화도 음, 그런 느낌? 그래서 음, 저는 되게 감독이 자기 잘하는 거 잘했나 보다. 딱 이런 느낌 받았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조조. 저 원래 새우랑 맨날 비슷하게 나와서 오늘도 비슷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르네요. 어, 나가요? 원래 나가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 네, 찜 하겠습니다. 왜요? 나가게 급하게 하신 대로 하려고 바꾸는데. 하세요. 그래요. 아니, 하신 대로 하세요. 진짜 이런 영화를 일부러 안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제 정말 어. 질리고 그만 보고 싶어서. 근데 음, 음, 이번에는 다들 많이 이런 비슷한 영화치고 굉장히 좋아졌다.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기대하고 봤는데 그 부분들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충족이 되었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이 주제가 그렇게 새롭고 재밌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음. 그만 음.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주제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중간중간. 그러나 만듦새는 굉장히 좋아서 찜. 그러면 창마는요? 저는 삽재생입니다. 삽재생? 삽재생. 아니, 저번에 막 여자 네? 캐릭터 애도하더니 갑자기 삽 재생을? 아, 당연히 애도할 수 있죠. 이거 여전히 애도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는 스파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장르. 아, 장르적인 아. 게 이게 스파이 영화가 음. 진짜 서스펜스를 엄청 많이 느끼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음. 측면에서 너무 재밌게 봤고, 특히나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한국 영화잖아요. 그 한국의 약간 근현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더 이게 뭔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이런 장르 좋아하구나 생각을 했고, 그 한국에서 흔히 얘기되는 되게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던가 뭐 신세계? 아수라 뭐 이런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거랑은 또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장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그렇다면 저는 찜을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뭐야, 원래 뭐였는데요? 아니, 저는 재생과 찜 사이에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의 어떤 판세를 좀 보고 적당히 아, 왜 균형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 맨 흐름을 보고 마지막에 바꾸는 하시는구나. 거야. 아니, 왜냐면 좀 균형을 잡는 게 재밌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러면 찜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전 실제로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저는 빈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빠지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자체를 곱씹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정재라는 사람을 되게 곱씹게 됐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영화 자체의 임팩트는 그렇게 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찜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호평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각본이더라고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각본인데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소재를 굉장히 잘 살리면서도 캐릭터들을 만든 것도 잘했고, 아까 뭐 창마가 얘기했던 그런 스파이물로서의 서스펜스라던가 이런 부분도 되게 잘 살렸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이게 또 이정재 감독이 직접 각본을 되게 여러 차례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돌더라고요. 원래 시나리오는 더 약간 별로인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정재 감독이 많이 고치고 뭐 이렇게 고민을 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얘기하는 거 치고는 그냥 심심한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성 캐릭터는 뭐 두 명 나왔잖아요, 두 명. 두 명이 뭐 다지 뭐. 나머지 어쩔 다 수 그 없지, 살해당하는 걸. 아빠의 딸 뭐 이런 뭐 아내 이런 걸로만 나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거의 여기 없는 거랑 비슷한 거고. 걸.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자 캐릭터들을 뭐 되게 평면적으로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장르의 영화 치고는 오히려 여자 치고는. 캐릭터들은 입체적으로 쓴 편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꼈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느낀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여자 캐릭터를 그렇게 썼다라기보다는 이 남북 관계나 뭐 이런 소재를 차용한 그 한국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이 영화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좀 입체적으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 맞아요. 캐릭터도 여자 캐릭터를 너무 잘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캐릭터도 좀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잘 그려졌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 그냥 윤정 씨의 캐릭터도 윤정 씨. 그런 면에서 음. 좀 그려진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여자 캐릭터가 막 유난히 잘 그려졌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이 캐릭터가 좀 입체적으로 그려졌었다. 근데 그런 맥락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너무 적어 일단. 그냥 너무 진짜 알탕 영화였다. 근데 그거는 약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느꼈다. 그리고 전혜진 씨가 너무 전혜진 씨로 나와요. 고윤정 씨는 그래도 진짜 뭔가 좀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졌는데 전혜진 씨는 이런 영화에서 늘 사용되어 왔던 방식 그대로 사용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은 되게 그래도 입체적이라 생각했는데 전 전반부 구성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전반부에서 조금 저는 루즈하다고 많이 느꼈었는데 괜찮으셨나요? 전반부가 어디까지지? 일이 막 일어날 때. 밝혀지기 전에? 네, 밝혀지기 한참 전에. 딱 영화로 따지면 다르다. 아, 그래요? 전 거기서 저 완전 처음부터 약간 터져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느끼는 게 엄청 다르구나. 저는 거기가 뭔가 이제 막 과거에 갔다가 누구 얘기했다가 누구 얘기했다가 막 꼬아놨는데 그 부분이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건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이러면서 음, 약간 집중력을 조금 잃었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근데 저도 그랬어요. 조조랑 비슷한 음. 느낌이었던 것 음. 같아요. 저도 뒷부분이 더 재밌었고, 앞부분은 그냥 좀, 사실은 저는 서스펜스를 별로 느끼지 못했고, 좀 오히려 대충 그려지는 느낌? 조금 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후기가 영화가 너무 강강강강강 이렇게 간다는 후기가 맞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아. 약간 걱정하면서 들어가는데 저는 생각보다 막 숨을 못 쉬겠다 이 정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게 좀 강도가 아니라 밀도가 높아가지고 정보들이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이렇게 이야기 전개를 하는 그 밀도가 너무 높아서 이거를 속도 맞추느라 엄청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중을 맞아. 안 해버리시거나 딱 이 정도더라고요. 안 했나 봐요. 맞아. 집중을 근데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영화는 맞았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음. 스파이물인데 역사극이 들어간 스파이물 같은 경우 역사 쪽도 팔로우를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캐릭터 설명이나 이런 맞아. 상황 설명도 엄청 팔로우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이 스파이물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집중할 자세가 됐었나 봐. 그래서 막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이 빌드업이 엄청 성실하게 따라갔던 거예요. 제작자한테. 나도. 그래서 네, 엄청 그래서 초반에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아, 그래요? 보니까 10대 관람객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 그럴 들었거든요. 수밖에 집에 없어. 가면서. 음. 그건 이제 역사적인 부분 팔로우업이 덜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대사가 그렇게 잘 들리는 영화는 아니었고 다 맞아. 진짜 안 그것도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약간 10대로 보이는 관람객들이 내려가면서 이거 지능 판독 영화래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그래? 아니야? 얼마나 그러니까 어. 장난으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 자체가 되게 그 약간 미묘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역사 사실을 안다 말고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되게 미묘한 그런 뭐 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역사적인 흐름을 되게 알아야 볼 수 있는 그건 건데 그래. 근데 그리고 이거를 다 설명해주는 되게 친절한 영화도 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저도 이거 보고 난 뒤에 10대나 혹은 뭐 이런 뭐 역사적인 사실에 별로 관심 없거나 잘 모르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아예 모르는 이런 미묘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칸에 갔을 때도 좀 해외 사람들은 사실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되게 약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평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외국인이라던가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되게 막 몰아붙이는데 잘 이해 안 가는. 맞아.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한국인 근현대사 이 정도는 알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일부러 불친절할 수도 있겠다. 약간 큰 그림. 네, 저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 그냥 저 강철비 최근에 2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런 영화들이 약간 기본적으로 뭐랄까 한 40대 이상부터의 어떤 타겟팅을 되게 강력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근데 살짝 제가 약간 지루하다고 느낀 이유는 어려워서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물론 이제 보고 나서 되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 파일럿 이웅평 씨 기순 사건이라던가 뭐 82년도 장영자 이철희 씨 어음 사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서 영화가 이해 안 되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모르고 봐도 뭐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영화적 장치로서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느꼈었고 제가 좀 약간 지루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오히려 저는 사실 영상적으로 임팩트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영화가.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찜인 이유거든요. 이게 액션 스파이물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엄청 강렬한,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씬 진짜 좋았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씬이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물론 되게 두루두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각본이 좋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과업, 그러니까 뭐 남한 민주주의의 어떤 완성, 뭐 독재 군사정권 교체 이런 뭐 시대적인 과업이 있었고, 뭐 북한 쪽은 북한대로 어떤 뭐 평화통일을 원하는 그 스파이가 있었고, 이런 걸 어떤 과업으로 삼은 두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특히 이제 그 두 사람이 각각의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편이 될 수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사상이 먼저인 시대라서 두 스파이 모두 실패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장치들이 곱씹을수록 좋은 거는 맞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적으로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다? 그런 음. 점에서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총은 진짜 많이 쏘더라고요. 영상적으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통 영화는 강약 조절을 해서 어떤 부분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들고 어떤 부분은 약간 좀 느릿하게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평균이 높은 채로 계속 가는 느낌? 중간으로 계속 가는 느낌? 그래서 저도 지금 꽁치가 하는 말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뽑으라면은 동경 그 일본 넘어갔을 때는 되게 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 카메오들 우르르 나올 때부터 갑자기 집중이 팍 되는 거야. 그래서 카메오를 그 보는 건 부분은 재밌었어. 맞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죽어간 아. 사람들. 어, 그 너무 잘생긴 카메오가 있잖아, 거기. 여러 명 있죠. 뭐 한두 너무 명. 여러 모델 명 같은 있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들 아니 동경 집은 무슨 일이냐고 다들 막 그러던데 너무 무슨 잘 일이냐고. 하지만 생겼어요. 죽었다고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러니까 그 동경 그 씬이 음. 저는 되게 이건 이정재라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해서 좀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다른 영화에서는 주연을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죽어나가는 그 약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 약간 쾌감이 오는 거예요. 맞아. 와씨 까미가 다 죽어나가네 이러면서 그거 되게 좋았어. 맞아.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정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탤런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로서 길게 인생을 살아서 만들어 온 그 네트워크와 이 사람의 인생에 보이는 그 자원들이 영화에 되게 잘 있어서 그게 너무 훌륭하고 그게 계속 곱씹게 되지. 뭔가 이 액션 스파이물로서 나한테 어떤 굉장한 남김을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제일 좋았던 씬은 계단 씬이었어요. 계단에서 둘이 싸우는 거? 박 차장과 김 차장이 부둥켜서 구르는 씬 있잖아요. 길게 구르잖아요. 뭔가 그런 거라던가, 작전에 실패한 김 차장이 약간 죽기 직전에 목 놓아서 박 차장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런 연출? 저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다른 거는 좀 뭐 임팩트가 팍 남는 게 좀 없었어요. 그러네요. 액션 영화인데 액션씬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네요. 두루두루 괜찮긴 했는데. 두루두루 괜찮아서 그런 건가? 이야기 전개에 힘을 쓴 느낌이 좀 크긴 해요. 맞아. 이거 약간 맞아. 액션 스파이 막 총격씬이 많고, 예를 들면 막 아저씨의 어떤 그런 액션물이라던가 이런 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스파이 어떤 심리적인 거라던가 독림을 찾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플로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액션씬이 뭐 생각했던 것만큼 없었던 게 아닐까? 제가 좋았던 부분들 다른 걸 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떤 스파이의 정체성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게 북한이랑 연결돼 있는 건데, 한국에서 북한 영화를 쓰는 것들이 저는 되게 이제까지는 북한은 엄청난 절대 악이거나 아니면 약간 너무 친선과 화합의 존재라거나, 예를 들면 강철비2가 그랬어요. 강철비2 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만 그려졌는데, 이번에는 약간 북한이라던가 북한의 쓰임 자체가 좀 전이랑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독특하고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정재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박병호라는 캐릭터가 완전한 이제 북한 간첩처럼 이제 그려지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그걸 보는 내내 박병호가 완전한 북한 간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병호는 마치 김정도라는 사람이 군인으로서 자신이 겪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두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처럼, 박병호라는 존재도 자신의 어떤 뜻하는 바가 있어서 되게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마치 막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각자가 생각하기에, 이 엄혹한 시대에서도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되게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북한과 어떤 그 되게 나이브하지만 그 꿈이 있었잖아요. 1호를 제거한 다음에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있었던 사람이라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진 게 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 후기가 많아요? 그런 박평호를 박평호,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약간 평가해요? 북파한 느낌처럼 마치 좀 얘기가 되길래 내가 약간 음. 잘못 이해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영화에서는 북한 변절한 인물이라는 생각 전혀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수단으로서 북한과 내통을 한 거지.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또 김정도도 뭔가 광주 학살 사건이 나오면 항상 좀 피해자가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피해자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뭐 복수를 한다거나. 근데 뭔가 가해자 그것도 군인 가해자였는데 또 다시 군인들끼리 이 공모를 하는 것 이런 캐릭터 설정 이런 것도 좀 되게 흥미로웠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가해자의 어떤 이런 정당화를 막 하려고 막 서사를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 이후의 행동으로 과감하게 넘어가서 되게 참회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나는 뜻하는 바가 있으니 이 신념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보면서 아, 좀 전과는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과감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이 이 영화의 되게 좋은 점이었는데, 남한의 스파이와 북한의 스파이를 쓰는 이 접근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네, 이제 시대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이 원하는 게 일치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잖아요, 같이. 근데 그게 단순히 전두환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1호를 단순히 살해하는 거에서 뜻을 합치한 게 아니라 저는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다 국가의 평화? 평화. 사람? 음. 이곳에 살고 음.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평화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둘이 손을 잡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리고 개연성 있게 그려졌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 특히 이제 그 각각의 스타일을 정우성과 이정재라는 굉장히 유명한 절친 배우가 사이좋게 연기했다는 그 포인트까지 되게 약간 영화 안팎이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김정도가 박평호를 모른 척 했을 때부터 영화가 저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드럼통. 드럼통에 불 세워줄 그냥 때? 탄 거. 네. 그래서 와씨 미쳤다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 또 집중해서 봤는데 약간 전환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 전부터도 박평호의 인물을 조금 예상할 수 있는 씬들이 껴넣어져 있기는 했거든요. 박평호가 남겨진 사람 또는 일반 사람에게 뭔가 눈길을 주고 있다는 씬이 계속 껴져 있어요, 보면은. 왜 저 씬을 굳이 오래 보여주지? 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씬들이 어떤 거였어요? 그 남겨진 아내와 그 북한 쪽의 사람 있잖아요. 일단 그 씬이 제일 길게 보여주면서 박평호가 그 아내와 딸이 표 연구원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어딘가를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를 되게 오래 잡아주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 막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고윤정 배우가 연기한 그 사실은 북한 간첩이었던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간첩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로 대하잖아요. 계속 그쵸. 개인으로 특히 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단순한 그런 변절자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그게 쌓였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정재 씨 진짜 뭐 옛날에 암살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사연이 있고 약간 변절과 정의 사이에서 되게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캐릭터 너무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는 그래도 김정도는 약간 다른 쪽으로 좋았는데 진짜 영화적으로 멋있는 캐릭터라서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막 딱 부러지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이런 캐릭터로 나오다가 나중에 약간 눈 돌아가지고 막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를 주기했다 일념으로. 그래서 맞아. 그 캐릭터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 그 끝에 맞아. 무너졌을 제국자야. 때.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게 이 둘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둘의 막 사연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 둘이 뭘 해도 너무 멋있고 착한 캐릭터로 끝날 거라는 게 처음부터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말 직접 만든 영화라 멋있게 나오는 건가? 이러면서 너무 멋있고 착한 게 보이니까 이 둘 사이에는 뭔가 둘이 뭐 연대를 하든 뭐 한번 가까워졌다 멀어진 것처럼
뭔가 그런 사건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둘의 캐릭터성이 바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탁 드니까 그 캐릭터들이 오히려 너무 엄청 궁금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나 진짜 근데 조조 얘기 뭔지 너무 이해해. 너무 공감돼요, 저는.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너무 멋있고 착한 캐릭터라 오히려 아쉬웠어요. 이 영화의 장점이자 동시에 약간 방금 조조가 말한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영화가 보면서 신났던 이유는 이정재가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계속. 그리고 이정재가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가 보이는 게 너무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오들을 쓰는 거라던가 정우성과 이정재의 그 투씬이라던가 그 계단을 굴러내리는 그 긴 어떤 액션 씬이라던가 저는 그 이런 어떤 관계성을 되게 즐겁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자신의 첫 연출작을 그거에 되게 10분 발휘해내는 그런 게 너무 보기 좋고 부럽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방금 이제 조조가 얘기한 그런 두 사람이 결국 브로맨스의 그 흐름을 타겠다라는 어떤 느낌이라던가. 그래? 진짜 신기하다. 저는 김정도라는 캐릭터 자체는 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정우성이 워낙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있고 딱 봤을 때 그 반전되는 시점부터 어떤 이 사람이 1호를 제거하려는 어떤 애국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방금 조조가 말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박병호 같은 경우에 되게 복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대인은 그랬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사실 간첩이 맞고 그리고 저는 두 사이의 어떤 그런 브로맨스라는 거엔 사실 잘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그냥 보는 사람이 쉬운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둘이 영화 나는 자체는 절대 그런 이제까지의 북한이나 이런 관계에서 특히 강철비 같은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브로맨스라고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브로큰백 마운틴 같은 그런 식의 브로맨스는 당연히 거기까지 아니고 안 가도 돼. 그냥 강철비까지만 얘기해도 돼. 강철비를 제가 안 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되게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같은 결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평화를 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캐릭터가 전부 다 엄청 입체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저도.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특히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 이정재 씨가 최근에 출연한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입체적이고 갈등하고 아니면 엄청 막 그 악인으로서 밀어붙여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의 극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좀 더. 근데 이 영화는 아예 약간 각본 자체가 그러니까 그 80년대 그 사상이 되게 치열했던 그 시대에서 좀 평화라던가 뭐 사람이라던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캐릭터들을 스파이로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 안에 좀 더 잘 집중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단점이 아니라. 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사실은 그렇게 의외성이 있지는 않았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고 전두환 씨에 대한 그 분노가 이 영화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관객으로서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태우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끝내 죽이지 못하는 그걸로 가잖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게 대국민 공감 액션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참 끝까지 잘 장수하셨다. 그러게요. 편히 잘 가셨다. 진짜 영화 내내 그 전두환 씨를 대역한 그 인물이 닮았어, 등장할 때 닮았고 진짜 무기력하고 진짜 허수아비 같이 나오잖아요. 이 전두환에 대한 그 분노를 풀어내는 게 오히려 이 영화의 액션이 주는 어떤 쾌감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 의도였을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저는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분노가 충분히 표현이 됐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감정,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통쾌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도 진짜 특정한 연령 이상이 느끼겠다 싶긴 하네요. 아까 세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대들이 봤을 때는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엄청난 드네요. 역사적 인물, 음. 오래된 역사의 인물로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부터도 전두환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우리도 책으로만 배운 거고 아니면 어른들의 맞아. 이어져 온 분노를 그냥 음. 이어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약간 이입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물론 전두환 씨에 대한 그 분노는 당연히 윗세대들이 더 많은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미디어가 계속 그 그려낸 방식들이 전 되게 일관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 그 부고 기사라던가 그런 댓글들을 봤을 때도 10대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들기는 해요.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 저는 정도 얘기였어요. 저는. 꽤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치, 감정선을 뭐 10대라고 이용했다? 해서 아예 역사를 안 배우거나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음. 차이겠지. 그리고 저는 이 그 대상 자체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겪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다. 뭐 책으로 배워도 똑같이 책으로 배워도. 그쵸.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매우 다르죠. 저는 근데 되게 김정도가 그 안기부 부장을 쏠 때 이상하게 통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기부 끔찍한 부장. 짓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통쾌했다.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눈 많이 감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음, 많이 죽고 맞아. 고문 고문 이런 장면 거. 이런 거 맞아.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에 꼭 나오는 장면인데 이번에 특히 굉장히 적나라하게 많이 표현됐었던 것 음, 같고 와 저는 이제 그런 맞아. 거 잘 못 보겠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도 그 팔 맞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에 거의 그냥 응, 아예 손 이렇게 네, 되게 저도. 무서운 거 이런 거 진짜 잘 보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사람 진짜 내 고통이 느껴지는 응, 어떤 그런 가학적인 건 진짜 못 보겠어요. 응, 그래서 계속 가리고 보고 그냥 응. 굳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이런 팩션 영화에서의 잔인한 장면을 감독들이 사용할 때 뭔가 그때 정말 끔찍함을 잘 보여주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것일지 아니면 음, 이런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독들의 선택과 기준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걸 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필요한 장면이고 다큐처럼 만들고 싶어서 넣었다? 오케이. 근데 그게 꼭 필요한가? 정말 꼭 필요한가? 항상 보고 나올 때마다 막 긴장하고 보니까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장면 때문에. 아, 그럼 이거는 꼭 필요했던 장면일까? 왜 넣었을까? 맨날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허성태 씨가 너무 나빠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권총으로 뒤로 사람 머리 이렇게 맞아. 미는 거. 뭔가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약간 그 시대적인 것들을 고증을 최대한 성실하게 하려고 엄청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잔인한 장면, 자극적인 장면 넣으려고 넣은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주요 배우들 말고 또 흥미롭게 봤던 캐릭터라던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맞아. 조효정 씨 캐릭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게 시작해서 뻔하게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낚인 거야, 음, 약간.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죽은 정보원의 진짜 딸이고 음, 그냥 끝에 이제 보리암으로 숨어 들어간 그냥 되게 너무 뻔하게 이렇게 많이 그려지잖아요.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박평호에 뭐 약간 음,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총 들고 나와가지고 음. 나 좀 생각 못했다 이 포인트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박평호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나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저도 처음에 아저씨 밥 먹어 할 때 아 제발 그랬는데 그,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뻔하게 그려질 게 보여서 근데 중간에 한번 이제 스파이로 의심받아서 잡혀가잖아요. 음, 그래서 아 또 이렇게 불쌍한 음,
아이를 잡아가서 이정재의 분노 버튼을 누르는구나. 맞아. 약간 수단 그리고 같은, 이거 했는데 마지막에 총 들고 나와서 아이고 나만 몰랐구나. 저도 진짜. 몰랐구나. 다 몰랐을 것 같은데 그 딱 나도 총 들고 몰랐는데. 나오는 순간 뻗뜩 다 그렇게 뻗뜩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맞아.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고문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되게 음, 약간 뭐 유연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잘 버텼고, 와, 그치. 그래서 아빠가 죽었을 때도 되게 난 처음에 그냥 아빠랑 딸이니까 소원한 사이인가 했는데 음. 진짜로 그게 아니었어. 별 사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씨, 캐릭터 잘 만들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보통 이런 영화에 이런 여자 청소년 캐릭터들이 의연하게 잘 나오잖아요. 약간 세상에 맞아. 등을 지고 살짝 음. 사춘기 세게 온 것처럼. 그래서 그냥 딱 그 맞아. 정도인 줄 알았어요. 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곱씹게 되는 게 이 조유정 캐릭터였어요. 마지막에 이게 딱 정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캐릭터가 그 전에 영화에서 해왔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게 다 맥락이 여러 개인 거야. 맞아. 정말 그런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도 어떤 큰 사상이라는 거에 좀 어떤 요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면서 뭔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좀 새로 다가오는 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도 사실 그 캐릭터가 끝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화의 맞아. 그 마지막은. 선택도 너무 좋았어. 저도 그냥 여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탕탕탕 이렇게 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관객들은 총소리 뭐야? 막 이러면서 되게 좀 그런 끝이 약간 이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 끝이기는 한데 저는 그 총소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나도 되게 좋았는데. 맞아. 좀 더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정호성, 이정재가 바랬던 미래를 이제 조유정이 그리는 거 아니에요? 후세대로? 조유정으로 그러니까 그치. 조유정으로 상징을 한 거죠. 이 영화가 그쵸. 결국 하고 싶었던 거 사상이랑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내 자유 찾아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조유정으로 한 거죠. 근데 이거 약간 나만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에 그런 낚여가지고 조유정 캐릭터를 그렇게 낚였을 때 왜 그 조유정을 대학생 완전 찐 운동권으로 그리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이 수단으로 쓰일 때 되게 이런 짠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려면 보통 엄청 대립되게 만들 테니까 박평우랑.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왜 안 그렸는지 알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저는 오히려 그 조유정이 그 운동권 학생들에게 약간 운동권 학생들이 이해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마지막에 다시 곱씹으면서.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약간 뭔가 회의감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남한의 학생들도 어쨌든 이 지금 상황이 싫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엄청 자기가 막 운동권이 돼서 막 할 수는 없어도 뭔가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찐 운동권이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이렇게 몰래 해주고 약간 걱정도 시키면서 약간 그 정도로 그냥 도와주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포스터를 보면 조유정 씨 캐릭터 메인 대사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난 아저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이 캐릭터를 상징하는 대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찰떡인 거야. 이 후세대를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낸 거고 스파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재밌었어. 나쁜 놈보다 나쁜 놈의 하수가 더 순하다. 낫나? 이런 말도 사실 되게 자조적일 수 있고 그치. 동시에 또 박평호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 자체를 진짜 너무 잘 그렸고 만약에 그 뻔하게 그냥 끝냈으면 전 쌉재생으로서 약간 이 영화에 오게 튀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게 재생 아니었다. 안 했어 난. 만약에 그렇게 썼으면 난 재생 안 했어. 맞아. 저도 이것 때문에 찜이지 이거 없었으면 나가기. 쌈 나가기. 그러니까 이 캐릭터 덕분에 약간 그 영화의 모든 것들이 조금 관찰자의 시선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아니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무슨 그 박평호랑 조효정이랑 막 같이 자고 막 이런다는 뭐? 거야. 이유. 진짜? 이유. 왜? 그래서 그거를 잘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셨네. 이제 잘 바꾸신 거지. 그거를 그래서 엄청 막 어필을 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미친 거 아니야? 왜 자? 너무 웃기네. 어필하는 것도 아, 너무 나와. 웃겨.
아무튼 뭐 잘 바꾸셨네요. 그건 박수 드립니다, 그치. 정말. 박수 네. 드립니다. 너무 끔찍하다. 음.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없으신 거고요? 짧게 그냥 저 되게 애국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뭔가 애국자? 김정도를 보면서 참군인이고 정말 조국을 사랑하지만 학살자까지는 사랑할 수 없었던 진정한 애국자다. 그리고 뒤에 황정민 배우가 잠깐 그 카메오로 나왔던 아마 이웅평 그 사건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도 되게 비슷한 아예 노골적으로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서지, 그러니까 수령의 문제, 수령이 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넘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두 캐릭터를 남에서 북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 약간 진정한 애국자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하면서 좋았어요. 그랬답니다. 네. 네. 뭔가 지난 녹음에 이어 국뽕에 이어 이번에는 애국이란 무엇인가? 애국. 라는 질문에 네, 생각을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었네요. 예. 네, 저희 오늘은 헌트라는 요즘 굉장히 화제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곧 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만듦새도 그렇고 좀 곱씹을수록 좀 괜찮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 또 우리 관객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계속 대화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헌트와 또 연결이 되는 주제로 다음 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두두.